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20일 화요일 오전 스마트 리포트입니다. 이번 시간은 컴투스를 한번 짚어볼게요. 어제 이제 NC소프트 짚어봤고, 오늘 이제 게임주를, 이번 주에 게임주를 좀 짚어볼 생각이에요. 지금 같은 장세 속에서는 사실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특정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분석을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시장 조정받을 시에 이제 좋은 기회를 이제 모색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조정 구간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어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장이 이제 대상승장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지수 차트도 이제 여러 번 제가 보여드렸지만, 조정이 있고 또 가고, 조정이 있고 또 가고, 조정이 좀 세게 오기도 하고, 또 기간 조정하다가 또 가고.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지금 조정 구간에 너무 몰입되면요, 단기 매매자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예. 고점과 저점을 잘 맞춰야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면 단기 매매자가 되거든요. 그럼 우리 투자자의 대부분은 단기 매매자잖아요. 그쵸?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는 돈을 못 벌죠. 대부분은. 그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무 시황과 이런 어떤 구간의 어떤 조정 파동 이런 거에 너무 매몰돼 버리면 큰 그림을 놓치거나 아니면 종목 관점에서 뭐 성장하고 있거나 성장 스토리를 쓰고 있는 종목이다 하더라도 조정이 막 20, 30% 오면 막 물량을 털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 굉장히 좀 정석적으로 기업에 좀 집중한다든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석을 좀 이렇게 좀 집중하거든요. 이런 구간에 더욱더 이제 종목을 파고 업종을 파가지고 좋은 종목들을 딱 제가 이제 제 뭐랄까요, 딱 책장에 딱 쌓아두는 거죠. 쌓아두고 있다가 이제 조정이 마무리된 국면 시점에서 모멘텀이 더 강력한 애들 이런 거죠. 컴투스 같이 올해 11월부터 예, 이 친삭 출시에 대한 모멘텀이 불어닥치는 이런 종목군들을 유심히 계속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제 신작 출시 모멘텀이 내년 메가 사이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종목들을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종목 교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조금 이 종목은 좀 어설프 같은데 그러면 쳐내버리고 교체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좀 적극적인 어떤 투자를 하기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종목 분석을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관점에서 차분히, 저와 함께 이런 종목 연구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실력 향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컴투스는요, 일단은 뭐, 예, 제가 제목 먼저 설명드리면, 게임주 최대 모멘텀은 결국 신작 출시 기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컴투스가 그동안, 실적을 이제 이렇게 좋게 냈고, 또 시총도 조 단위 이상으로 이제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서머너즈 워라는 이제 게임 때문이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안 해요. 예. 저도 이제 한번 예전에 다운받아서 해보다가 바로 막 한 10분 만에 지워버린 그런 게임인데요. 사실 너무 좀 뭐랄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리니지 같은 걸 좋아하고요. 이거는 조금 어린 어린 애들이 좀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북미하고 유럽 쪽에서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하여튼 요 게임은 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글로벌적으로는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래서 이 IP를 기반으로 지금 신작 출시가 좀 임박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두 개나, 예,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요. 예전에 웹젠이 전민기적이라고 기존에 대박 냈던 그 IP를 가지고서 만들어서 중국에서 대박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또 모르죠, 정말. 예. 그러니까 우리가 리니지 IP를 가지고서 리니지 2를 만들고 리니지 2M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리니지 뭐 레볼루션을 만들고 해가지고 이제 잘 됐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회원층을 두텁게 가지고 있고, 또 이제 뭐 약간 쉬고 있었던 뭐 유저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유저들까지 불러들일 수 있는, 또 이제 이 IP 기반 지적 재산권이라 하죠. 요 지적 재산권을 기반으로 신작을 이제 출시하는, 그게 조금 제가 볼 때는 컴투스가 계속적으로 신작에 대한 실패를 했지만, 야, 이거는 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조만간 CBT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한번 주목을 해볼 타이밍이다.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컴투스는요, 예전에, 여러분,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요, 스마트폰이 아니다. 예, 휴대폰이죠. 예, 보시면 2000년 세계 첫 휴대폰 자바 게임을 개발하는 등 이 기업이 정말 모바일 게임으로는 거의가 아니라 국내 최초 모바일 게임 개발 서비스. 예, 그래서 모바일 게임으로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예, 뭐 글로벌 리더이자 이제 국내 리더, 예,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컴투스, 예, 좀 웃는 표정도 좀 재밌네요. 예. 그래서 이 기업은 뭐 대한민국 글로벌 대표 모바일 게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07년 국내 모바일 게임 업계 최초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게임의 역사와 함께 걸어온 컴투스는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개발력을 기반으로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 낚시의 신, 골프스타, 타이니팜 등의 우수한 게임을 선보이며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너즈 워가 이제 대부분의 매출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야구 게임, 뭐 낚시의 신 이런 정도 소소하게 좀 매출을 내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게임이죠. 예. 전 세계 소환사들을 사로잡은 글로벌 명작 RPG 해서 몬스터들을 막 이제 육성하는 그런 어떤 게임이고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해보세요. 근데 조금은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그렇게 재밌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리니지가 더 재밌죠, 오히려 더. 그래서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인기가 많다. 그리고 이제 야구 게임 이런 거, 예, 그 다음으로 좀 매출이 적진 않게 그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대부분 여기이기 때문에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거의 뭐 90%라고 보시면 돼요. 이 컴투스의 90%는 요거다. 예,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이제 회사 그 IR 자료, 이제 분기 실적 자료를 보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이 기업은 지금 분기에 보시면 2분기에도 1470억. 예, 분기 역대 최대 매출 기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공적인 서머너즈와 6주년 프로모션 및 야구 라인업 호조 지속에 따른 분기 역대 최대 매출 기록했다. 그래서 기존 게임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실적을 좋게 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기업의 시총이 사실은 좀 실적 대비해서는 좀 저평가인데, 결국은 지금 이런 기존의 게임을 가지고 매출 내는 거 가지고는 주가가 올라가진 못해요. 그래서 코로나 영향도 받은 걸로 보여지고요. 그만큼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런 영향도 실적에 좀 받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영업이익도 분기에 380억, 굉장히 크죠. 예. 당기순이익도 300억. 그래서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2분기에도 이제 굉장히 좋았다. 매출 분석을 해보면요. 2분기 해외 매출이 1200억, 국내 매출이 273억. 그래서 지역별로 보시면 북미 쪽이 보시면 53.4%, 지난 2분기에. 그래서 북미 쪽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유럽. 북미와 유럽을 합치면 와우, 어마어마하죠. 매출이 거의 뭐 몇입니까? 800억이죠. 그래서 지역별 매출 비중을 보면 북미가 36%, 유럽의 19%,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가 23%, 한국이 18.5%, 20% 내외죠. 한국이.
그래서 80%는 해외에서 내는 이제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매출도 전 세계 지역에 골고루 내고 있죠. 그래서 글로벌적인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기존의 서머너즈 IP를 가지고서 확장을 했어야 돼요. 그거랑 뭐 비슷한 게임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출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리니지처럼 계속적으로 그 IP를 기반으로 이렇게 확장을 해왔다면 조금 달랐지 않았을까? 뭐 순전히 제 생각이긴 하지만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온 기업들이 주로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하더라고요. 웹젠도 그렇고 대표적인 게 뭐 NC소프트고. 그래서 이제 2분기 리뷰를 보면요. 2분기에 이제 서머너즈 워쪽으로 굉장히 전략적인 마케팅을 단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기 최대 매출을 이제 창출을 했고, 유저를 좀 전략적으로 마케팅 진행하면서 유입을 많이 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야구 라인업 쪽으로, 이쪽으로도 보시면 컴투스 프로야구 2020 그리고 MLB 이제 글로벌 쪽에 하겠죠. 이런 것도 프로모션 진행하면서 마케팅을 이번에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M&A도 활발하게 하면서 국내 온라인 1위 바둑 서비스 타이잼을 인수를 했고요. 누적 이용자가 1000만 명에 달하는 바둑 서비스 기업이네요. 저는 바둑을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바둑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인터넷으로 바둑 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머너즈와 백년 전쟁, 이게 이제 서머너즈와 IP 기반으로 출시하는 신작인데요. 요걸 4월 달에 2차례 FGT를 진행했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사내 직원 및 포커스 그룹 유저 대상으로 어떤 특정 유저 대상으로 테스트를 통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도출을 했다고 합니다. 궁금하네요.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3분기 프리뷰,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뭐 전망 이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네요. 7월 달에. 그래서 게임 콘텐츠를 이제 추가를 했다. 그리고 야구 쪽으로도 올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을 확보했다. 그리고 신작 출시를 비롯한 어떤 주요 행사를 보면 서머너즈와 크로니컬, 이게 두 번째 신작입니다. 서머너즈와 IP를 기반으로 요것도 FGT를 실시했네요. 7월 달에. 내년에는 출시 일정이 연기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서머너즈와 월드 아레나 챔피언십이라는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요거 결승 시점부터 서머너즈와 백년 전쟁 대규모 글로벌 CBT를 진행할 걸로 예상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클로즈 베타 테스트라고 이제 사전 테스트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공개 사전 테스트, 뭐 버그 있는지 없는지, 뭐 문제 없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거고, 이제 출시 전에 이제 호응도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미리 테스트할 수 있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작 전에는 CBT를 다 해요. 대부분 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반응이 좋으면 주가가 미리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게임 하시는 분들 있으면 이거 참여해서 반응 좀 알아달라 하세요. 제 주변에도 게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있어서 부탁을 하려고요. 그래서 글로벌 CBT 진행하는 거,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주가의 어떤 큰 변곡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 출시 및 지역 확대 일정을 보면요. 아까 FGT는 사내 직원 그리고 포커스 유저 대상의 어떤 테스트라 보시면 되고, 이거는 불특정 다수지만 이제 비공개입니다. 비공개 클로즈 베타 테스트라고 비공개 테스트예요. 요걸 이제 좀 대규모로 하는 거죠. 그래서 서머너즈 백년 전쟁, 서머너즈 클로니컬, 이거를 지금 보시면 백년 전쟁은 11월 달, 그리고 클로니컬은
내년 1분기에 CBT를 할 예정입니다. 론칭은 백년 전쟁은 내년 2월, 그리고 크로니컬은 내년 2분기. 그래서 요거 핵심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컴투스의 이번 모멘텀은요, 제가 컴투스를 보아온 지 지금 한 5년 됐죠, 당연히? 예. 5년 만에 최대 모멘텀이 왔다고 보여져요. 차트 한번 볼까요? 최근 주가는 이렇습니다. 최근 주가는 왔다 갔다 하죠. 중장기 이평선 위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을 주가가 말을 해주고 있죠. 예. 근데 저는 지금 구간은 밑저의 본전이라고 생각해요. 밑저의 본전이라는 게, 아니, 예를 들면 CBT에서 반응이 굉장히 안 좋거나, 예를 들어서 최악의, 그러면 요 중장기 이평선을 깨면 손절하면 돼요. 예, 중장기 이평선을 깨면 손절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그게 호응이 좋다, 그럼 업사이드는 굉장히 열려 있는 거예요. 예, 업사이드는 굉장히 열려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 5년 만에 최대 모멘텀이 지금 열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가 차트 주봉으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5년 만에 최대 모멘텀이라 하면 이때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때부터 꺾이고 나서, 요때 꺾이고 나서 최대 모멘텀이에요. 전고점 돌파 못했죠? 기존 그걸로는 안 되죠. 기존 게임으로는 실적이 아무리 좋아져도 이걸 돌파할 수 없어요. 하지만 새로운 신작의 모멘텀이 불면 요게 뚫을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그래서 5년 만에 최대 모멘텀이 열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하방에 대한 어떤 리스크는 어느 정도 높진 않은데, 그거는 뭐 진짜 발동되면 로스컷 하는 거고, 업사이드는 상당히 열려 있다.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머너즈와 이제 유니버스 히스토리 완성이다. 결국은 이제 이런 RPG 게임은 스토리잖아요. 스토리가 중요한데, 이게 이제 이런 이 연도가 있나 봐요. 보시면 서머너즈와 이제 천공의 아레나, 이게 이제 대표 IP 게임인데, 이게 918년 이렇게 돼 있고, 그 전에 이제 보시면 백년 전쟁이 866년, 크로니컬이 852년 해서 이게 스토리가 연결되는 건가 봐요. 그래서 서머너즈와 유니버스를 기반으로 한 게임, 코믹스 등 스토리 컨텐츠 확산이다. 그래서 이런 애니메이션, 소설, 만화 이런 것도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 중간에 이렇게 스토리를 연결하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머너즈와 IP 기반 글로벌 신작 게임들과 다양한 콘텐츠 출시로 서머너즈 1은 게임을 넘어 스토리가 있는 문화 콘텐츠로 진화 중이다. 그래서 상당히 다양하게 원소스 멀티 유즈로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 게, 서머너즈와 유니버스네요. 히스토리 완성이다.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역시 이제 서머너즈와 IP 기반의 신작 이 두 가지, 백년 전쟁, 크로니컬, 이 출시 일정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임박했습니다. 대규모 글로벌 CBT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향후 굉장히 좀 클 수 있다. 그래서 게임이 이렇게 돼 있나 봐요. 그래픽 좋은데? 나오면 저도 한번 다운은 받아가지고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별로 개인적으로는 중독될 것 같진 않아요. 별로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각종 증권사 리포트에서 요 이제 신작에 대한 어떤 평가들 한번 좀 체크해보죠. 키움증권 리포팅 건데요. IP, 장르, 여건, CBT 시점이 변곡점이다. 최근 해외 게임 시장 여건이 신작 출시에 우호적으로 변함에 따라 내년 2월에 출시되는 서머너즈와 백년 전쟁에 대한 기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 장르도 북미 유럽 지역에서 인기 있는 장르인
전략 게임이며 누적 다운로드 1억 건이 넘는 서머너즈워 IP를 활용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관건은 SWC 결승 때부터 시작되는 CBT의 결과이다. 아까 그 대회 그 결승부터 이제 마케팅 본격 들어간다 했죠? 왜냐면 결승전에 대한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때 이 CBT 하는 게 마케팅 효과가 극대화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한다 보면 될 것 같고, 그때 이제 CBT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번에는 글로벌 CBT를 진행하기 때문에 CBT에서의 반응이 내년 2월 출시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거 반응 좋으면요, 주가가 한 20% 이상은 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뭐 물량도 많이 잠겨있는 상태라 가지고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대신증권 리포팅에서는 서머너즈워 IP 활용 게임 드디어 출시 임박이다. 지난 수년간 동사의 신작 흥행 성과는 부진. 대부분의 신작은 서머너즈와 비슷한 시스템과 전략성을 탑재한 게임들로 제작되어 출시 전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으나 흥행 성과는 좋지 않았음. 너무 높은 게임 난이도, 과도한 가금 시스템 등이 흥행 부진의 이유였다고 판단. 저는 그런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컴투스가 그런 어떤 축적된 피드백을 받아서 이번에는 상당히 흥행 가능성이 높게 내놨다고 봐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서머너즈와 IP를 가지고서 해야 되구나, 이거를 인식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흥행장 서머너즈와 IP를 활용한 신작은 근본 출시가 처음이에요. 동사는 그동안 서머너즈와 IP 프랜차이즈화를 위해서 노력해왔다. 150년간의 세계관을 담은 서머너즈와 유니버스 바이블과 애니메이션 제작 등 IP 파워 확대의 총력. 서머너즈와 100년 전쟁은 이러한 시도 이후 처음으로 출시되는 서머너즈와 IP 기반의 게임인 만큼 기대감을 가져봐도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서머너즈와 100년 전쟁의 흥행 성과가 양호하다면 이후 출시될 서머너즈와 크로니컬의 기대감도 동반 상승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이게 CBT에서 반응이 좋죠? 그러면 이것까지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상당히 튈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팅입니다. 100년 전쟁에 대한 기대감 상승. 서머너즈와 IP 기반의 모바일 신작 서머너즈와 100년 전쟁은 11월에 CBT를 진행한 이후 내년 2월에 정식 출시할 예정으로 투자자들의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서머너즈 1은 누적 다운로드 1억, 글로벌 누적 매출 2조 원을 돌파한 IP로,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두터운 팬덤을 갖고 있는 IP를 놔두고 뭐 새로운 게임을 만들고 그랬을까요? 결국은 저는 컴투스가 깨달았다고 봐요. 아니 이런 게임이 흔합니까? 전세계 누적 다운로드 1억, 글로벌 누적 매출 2조 원. 야,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현재 이제 1 활성 유저 DAU가 80, 90만 명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휴면 이용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기존 서머너즈와 IP를 경험했던 이용자가 신작으로 유입되면 흥행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한다. 더불어 100년 전쟁은 RTS 장르로 RPG인 서머너즈와 장르가 다르기 때문에 매출 잠식은 제한적일 걸로 예상한다. 여기서 이제 RTS라는 건요, 실시간 전략 게임이거든요. 그 스타크래프트 같은 류의 게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장르이기 때문에, 장르가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서머너즈 매출을 잠식은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의 게임 잠식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 또 좋진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온 이제 실적 전망치인데요. 이 종목 보면 이제 2019년도 4,600억 매출, 올해는 조금 높은 5,200억 정도 매출이고요. 매출 전망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이제 100년 전쟁에 대한 이제 매출 전망 가정이 이제 들어가면서 6,600억. 예, 이게 진짜 실현된다면 밸류에이션 많이 상향시켜야겠죠? 지금 보시면 서머너즈워 해외 쪽의 매출이 압도적입니다. 그렇죠? 예, 국내 매출은 별로 안 돼요. 한 160억? 170억? 예, 3천억 넘는 수준이 해외에서 다 나오는 거고요. 다른 게임도 별로 매출 영향이 없어요. 예, 그래서 기타는 이제 뭐 야구 게임, 낚시의 신, 뭐 골프 뭐 이런 종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서머너즈워 신작 요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다. 영업이익도 이 기업이 1,000억 계속 넘어요. 계속. 예, 시총이 지금 1조 4천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예, 시총도 1조 4,300억. 그래서 사실 지금 밸류가 퍼가 한 10배 내외예요. 항상 받는 수준이. 그래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낮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만큼 차기작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본격 풀고 이거 흥행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면 업사이드가 굉장히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연말에 주목해 볼 만한 게임주라서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하여튼 오늘 시장 최근에 뭐 조정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비관하지 마시고 다 지나가는 흐름이라 봅니다. 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시박사는 또 오후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